네. 해볼까요? 원래는 그거 오답도 다 하면 좋은데, 그거 오답을 다 할 시간이, 그 오답을 다 할 시간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바로 마플 진도를 좀 나가볼까 해요. 그래서, 오늘 테스트 본 거는, 한번 집에 들고 가서, 거기 뒤에 답지 있거든? 그래서 한번, 오답 한번 다시 풀어보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오늘 마플해서 진도 나간 거 하고, 마플에서 진도 나간 부분에 대한 숙제가 있겠지? 그러면 그거 숙제한 것들에 대한 오답이 있겠지? 그런 거 이제 질문을 다음 시간에 할 때, 그것도 같이 하세요. 오케이?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한번 가보자. 일단은 우리가, 어디 보자. 너는 수학상을 배운 적이 없지? 배운 적은 없고. 딴 과목은 고등학교 과정에 들어갔어? 아무것도 안 들어갔어? 그럼 고등학교 과정에 들어간 건 어떤 거야? 수학이 처음이야? 이게 처음이야? 영어도 시작? 아하. 좋습니다. 일단 한번 봅시다. 고등수학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수상과 수하를 요게 1학년 때 해. 요게 이제 1학기, 2학기 이렇게 되는 거지. 수상수하 이렇게 되고요. 2학년 때는 수원수투를 배워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추가로 선택 과목. 보통은 이제 선택 과목은 자기가 문과 쪽을 가고 싶다라고 하면 확통을 하고요. 이과 쪽이다. 아니면 이과 쪽 같은 느낌이다. 그러면 기하나 미적을 해요. 요즘에는 이것들이 이제 정확히 다 나눠져 있지 않아서 뭐 문과라고 해서 뭐 문과 뭐 이과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서 전체적으로 그냥 수학 선택 과목을 아무거나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평균적으로는 좀 수학을 잘 못하는 아이들이나 이제 문과 쪽 성향인 애들은 확통을 많이 하고, 내가 좀 수학에 자신이 있다, 그리고 또 약간 성향이 이과 성향이다, 그러면 기하나 미적을 해.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자기가 수학을 잘 못한다 싶으면 확통을 하는 게 좀 더 유리하겠지. 왜냐면 같이 경쟁을 하는 상대가 좀 그래도 실력이 좀 떨어질 테니까. 근데 이제 좀 잘하거나 뭐 이제 좀 더 뭐 잘하고 싶다, 뭐 수학으로 좀 더 그걸 하고 싶으시면 기하는 미적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렵기도 하고요. 근데 기하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미적은 좀 어려워요. 미적은 좀 어렵기도 하고, 선택하는 애들이 또 수준이 또 좀 높은 편이라서 이제 또 경쟁이 좀 치열하긴 하겠죠. 그래서 대충 이제 문과, 이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오케이? 그거를 이제 2학년 때 보통 선택을 해서 확통이나 기하 같은 것 중에서 하나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고3이 딱 되면 이제 요즘에는 수특이라고 해서 수학 뭐였더라? 뭐 새로운 과목을 배우는 게 아니라 수원수투를 다시 한번 보는, 그러니까 수원수투 같은 거를 이제 교재 같은 걸 하나 선택을 한 다음에 고3 때 수원수투 이제 중2 때, 아니 고2 때 수원이랑 수투를 배웠잖아. 그래서 이제 고3 때는 수원수투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문제풀이 같은 걸 해서 거기 진도로 다시 시험을 치는 그런 걸 하고요. 이게 이제 보통은 이제 문과 애들이 많이 선택을 하고, 이과 애들은 이때 미적을 배워, 일반적으로. 그래서 미적으로 이제 시험을 치죠. 그리고 이제 수시 같은 경우는 1학기에서 끊겨. 요게 이제 1학기. 여기서 이제 3학년 1학기 때까지 여기 끊기고요. 그리고 만약에 수시나 아니면 정시로 이제 끝나겠다, 그러면은 얘까지 하면 끝나. 얘까지 하면 끝나고요.
만약에 나중에 재수를 하게 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재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2학기 성적이 들어가요. 2학기 성적이 들어가요. 희한하게. 그래서 이제 만약에 3학년 1학기까지 하고 내가 그때 끝낼 생각으로 3학년 1학기까지 하고 뭐 수시나 정시를 했다가 2학기는 막 대충 해서 딴 거 뭐 하느라고 대충 해가지고 뭐 성적이 별로 안 좋아. 그러면 재수할 때 수시 내기가 좀 힘들어져. 3학년 2학기 성적이 이렇게 되면.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대충 한 요 정도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중학교 때에서 고등학교로 올라올 때는 어떤 느낌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냐면 약간 공부의 마인드가 조금 달라져야 되긴 해요. 중학교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평소에 이렇게 놀고 있다가 이제 보통 그러니? 평소에 놀고 있다가 시험 기간이네? 너희 시험 기간이 보통 3학년 때 한 번 치나? 두 번 치나? 기말만. 그러면 두 번 치겠네? 1학기 때 한 번, 2학기 때 한 번. 그래서 시험 기간이네? 그러면 이제 그때 좀 준비해가지고 시험 치고 평소에는 이제 뭐 수업 들을 거 듣고 뭐 학원 다닐 거 다니고 뭐 그러면서 그냥 요래요래 정도 느낌이었다면 고등학교 때 느낌이 이거랑 크게 다르진 않은데 요 평소에 약간 헐렁헐렁했던 것들이 조금 빡빡해지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별 생각, 중학교 때는 별 생각 없이 놀 수 있었다면 물론 이제 안 그런 아이들도 있지만 중학교 때는 막 별 생각 없이 놀다가 시험 기간에만 딱 공부하는 느낌이었다면 고등학교 때는 전체적으로 공부하는 느낌이어야 돼. 물론 이게 시험 기간에 공부하듯이 빡세게 공부하는 느낌이라는 건 아니고 그냥 평소의 생활이 뭔가 초점이 공부에 맞춰져 있는 느낌. 둘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뭔지 알겠지? 그래서 평소에 일단 초점은 공부야. 공부에 맞춰져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네가 다른 걸 할 수 있어. 만약에 뭐 이제 내가 뭐 좀 놀아야겠다. 그러면은 뭐 이제 게임도 할 수 있고, 친구들이랑 놀 수도 있고, 뭐 이런데 생각은 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초점을 공부에 맞춰 놓으면, 이게 놀더라도, 그러면 오늘 내가 이제 놀면서 뭐 어떤 것들은 좀 밀리겠다. 이런 것들은 언제 해야지? 라는 그 생각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마인드로 일단은 진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내신 기간이 되면 빡빡하게 하겠죠? 내신 기간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건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나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 너는 이제 그거 내신 기간에 공부할 때 계획표 딱 세워서 혹시 그렇게 딱 했어? 어떻게 했어? 너 몇 주 동안 했니? 얼마 동안 준비했어? 내신이? 3주 했어? 3주 동안은 어떻게 좀 딱 그 내신 대비에만 집중 맞춰서 잘 했어? 그런 느낌으로? 나는 약간 중학교 때 공부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평소에는 얼레벌레 하다가 이제 내신 기간이 딱 되면 나는 항상 2주 공부했거든. 2주 딱 공부했는데 2주의 공부에 그거는 항상 그거 했어. 그 하루 꽉이 그 시험 대비에 초점이 딱 맞춰져 있는 거야. 그럼 내가 딱 일어나서 그때부터 생각을 계속 하는 거지. 오늘 남는 시간이 어떤 정도가 있고 쉬는 시간이 매번 10분 정도씩 있잖아. 그래서 10분 정도씩 있는데 이게 한 몇 번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방과 후에 이제 내가 쓸 수 있는 시간 혼자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되며 4시간에서 뭐 6시간 정도 있겠지. 몇 시간 정도 되면 오늘 내가 그러면 이 정도 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날에는 어떤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 를 가지고 이제 계획표를 따르르 짜는 거야. 짜서 그거대로 하는 거지. 기계처럼. 뭔가 그래서 스위치를 딱 켜서 약간 공부 모드로 스위치를 딱 켜서 딱 시험 기간에는 그거. 그래서 이제 하루에 한 과목씩 하는 거야. 그래서 국어 같은 거 이제 하루 한번 보는 거지. 한번 본다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한번 읽어본다, 한번 정독한다의 개념이 아니야. 한번 짜라라락 이제 공부를 해서 내가 지금 시험 쳐도 괜찮겠다가 한번 본다는 의미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걸 하루 만에 끝낼 수 있어. 한 과목을. 그래서 한 과목을 하루 만에 끝내지.
국어 같은 경우, 왜냐면 시험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단 말이야. 그거 그러고 딸딸딸딸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쫙 다 외우고 필요한 거 쫙 찾아가지고 탁 공부해가지고 다 채울 거 딱 채워놓고. 그래서 그거 딱 완료해서 한번 봤어. 그럼 국어 한 번, 뭐 수학 한 번, 뭐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일주일이 되기 전에 한 번이 끝나. 한 바퀴가 돌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그걸 하는 거지. 다시 보는 걸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또 한 3, 4일 전에 또 끝나요. 두 바퀴 도는 게. 그러고 나면 이제 여기서 내가 남은 한 3, 4일 정도는 조금 그래도 좀 모자란 게 뭐가 있을까? 그 중에 그나마 좀 내가 좀 더 봐야 되는 거, 좀 보충해야 되는 과목들. 그런 거 위주로 하지.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한 3번 정도를 보는 거야, 그지? 그러고 나서 다음날 시험 치는 걸 한 번 더 볼 거 아니야? 그러면 4번을 봐요. 4번을 보면 웬만하면 안 틀려. 뭔지 알겠어요? 저는 대충 요런 그걸로 했거든. 중학교 때도 그랬고, 고등학교 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고등학교 때는 전체적으로 이제 공부하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뭐, 시험 기간이라고 해서, 막 큰 차이가 있진 않았는데, 그래도 시험 기간이면 좀 더 스케줄을 딱 맞춰서 하려고 했지. 원래 평소에는 그날 아니면 일주일 정도 계획표만 짜거든. 그래서 오늘은 뭘 해야겠다. 그리고 뭐 요번 주에 안에 뭘 해야 되는 게 있다. 숙제 같은 거 어떤 게 있고 요런 거 내가 해야 되는 거 요만큼이 있는데 요거는 언제 하지? 요런 거 해가지고 이제 대충 그날 그러면 오늘은 뭐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한단 말이야. 우리 때는 야자가 있었어요. 야자가 이제 남아서 계속 하는 거야. 사실은 자율학습인데 자율학습이 아니었지. 그래서 계속 이제 공부를 하는. 그래서 그 수업 시간 끝나고 나면 한 4시부터 시작해서 11시까지 중간중간 뭐 저녁 먹는 시간 있고 쉬는 시간 좀 있고 그렇게 이제 빼고 나면 뭐 있긴 한데 요렇게를 자습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시간에 나는 좀 되게 알차게 썼거든. 그래서 이 시간을 알차게 잘 쓰시면 뭐 너는 물론 그건 아니겠지만 요즘엔 이제 대체로는 이거 우리가 야자하던 시간에 학원을 다니잖아. 그래서 그런 걸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 또 채울 수도 있겠지.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이 문제가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전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중학교 때까지의 성적은 어떤 느낌으로 나오냐면 머리 좋은 애들이 대체로 좀 잘 나와.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의 성적은 머리에 영향이 큽니다. 머리가 좋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이해가 빨라. 이해가 빨라서 빠릿빠릿해. 그래서 이제 뭔가 푸는 것도 빨리 풀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해줘도 금방금방 알아듣고 이런 게 이제 좋은데 머리 좋다고 해서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유지가 되냐? 그게 또 아니거든. 희한한 게 이제 중학교 때 막 1, 2등 이런 애들이 물론 계속 유지되는 케이스들도 있는데 또 여기 고등학교 가서 처지는 케이스들도 꽤 많아요. 그게 이제 어떤 케이스가 처지냐면 머리 믿고 공부를 많이 안 하는 스타일들이 머리 믿고 공부를 많이 안 해도 중학교 때는 성적이 나왔거든. 근데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되냐면 중학교 때에 비해서 중학교 때 공부량이 요만큼이었다면 고등학교 때 공부량은 한 4, 5배는 될걸? 아니다. 4, 5배가 뭐야? 한 10배는 아니고 뭐 아무튼 차이가 볼륨이 많이 달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머리가 좋아도 빨리 이해를 하더라도 공부량이 안 받쳐주면 이걸 다 못해요. 빠릿빠릿하게 이해를 한다고 하여 공부량이 안 받쳐주면 이것들을 전부 다 소화하지 못해. 어차피. 그러면 고등학교 와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를 다 소화할 만큼의 공부량이 있어야 돼. 일단. 오케이. 공부량이 있어야 되고 이게 좀 꾸준해야 돼. 이게 공부량을 다 소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 이렇게 헐렁헐렁하게 놀다가 시험 기간만 해서는 이거를 다 소화를 어차피 못한다고. 그러면 매일매일이 막 몇 시간들이 쌓여야 이것들을 다 소화를 할 수 있는 거야. 시험 기간에 이거는 논외로 하고. 오케이. 이만큼의 볼륨을 소화를 하려면 이 매일매일들이 쌓여야 돼. 뭔지 알겠지? 그래서 요 하루에 뭐 이제 한 4시간, 4시간, 5시간, 뭐 이렇게들이 이제 계속 쌓이면
일주일만 해도 28시간이잖아. 근데 공부 안 하는 애랑 해보시면 한 20시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일주일에 20시간씩 차이가 나는데, 이게, 그게 되겠어?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올라오면, 보통 이제 중학교 때 뭐 한 중위권, 뭐 중상위권 이렇게 있는 애들이 은근슬쩍 쓱 올라와요. 희한하게. 고등학교 때. 그래서 이제 걔네들이 이제 상위권으로 치고 가지. 걔네들은 막 머리가 되게 뛰어나진 않은데, 그래도 이제 좀 성실한 애들. 그러니까 엉덩이가 좀 무거운 애들. 그런 애들은 이제 고등학교 때가 되면 그것들이 좀 이제 받쳐지면서 올라오는 거야. 이것들을 할 그 시간을 충분히 투자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가니까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갔을 때 전체적인 느낌은 이런 느낌이다. 조금 더 좀 전체적인 포커스가 공부에 좀 맞춰져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막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막 그렇게 퍼포먼스가 좋지 않다고 해서 그렇게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쌓여가면 돼. 어차피 쌓여가면 돼요. 그리고 중학교 때 했던 공부량 다 합쳐도 어차피 고등학교 1학년 때 수상하는 거 절반도 안 돼요. 중학교 때까지 배운 수학의 내용들이 수상의 절반도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학 상부터 열심히 잘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 오케이. 다만 이제 그 앞에 했던 것들이 많이 비어 있으면 조금 수상을 이해하는 데는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 근데 그 어려운 과정을 그 어차피 수상부터 이제 본다고 생각하고 다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과정을 좀 이제 잘 이겨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수상 수학 요거 1학기, 2학기 칠 때 성적이 많이 좋지는 않더라도 그런 케이스를 내가 많이 가르쳐 봤는데 1학년 때 중학교 때 그렇게 잘 하지 못했던 애들, 근데 대신 좀 꾸준한 애들은 1학년 때 성적은 그렇게 많이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적절한 상승세 하다가 이제 한 2학년 때부터는 좀 이제 거의 상위권 뭐 이 정도로 이제 유지를 하더라고. 그렇게 해서 잘 간 애들도 꽤 많거든. 그래서 막 너무 조바심을 가지고 막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꾸준함이 중요해. 결국은 꾸준함이야. 알겠지? 그래서 고등학교 공부는 꾸준함이 중요하니까 그건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천천히 진행을 해 가시면 된다. 오케이. 자, 그래서 뭐 이제 아무튼 고등학교 생활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내용은 대충 요 정도고요. 이제 그러면 내용을 한번 나가볼까요? 합시다. 거기 8페이지 한번 보세요. 다항식의 연산. 자, 일단 항부터 한번 해봅시다. 항이란 무엇이죠? 예를 들어 여기 얘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으면 이 각각들이 항이야.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더하기 빼기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끊어져 있는 거야. 그러면 가운데 더하기 빼기 기준으로 해서 여기 하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덩어리가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니까 얘는 항이 3개짜리 인식인 거지.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이 항이 굉장히 길더라도 이렇게 돼 있더라도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 곱하기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항이 한 개인 거야. 이해가 되니? 그래서 한 덩어리로 되어 있으면 그 한 덩어리가 항이 하나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항이 여러 개 있는 식을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볼 거는 다항식의 연산이야. 자, 그러면 차수부터 볼까요? 요거 차수 보이시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다항식을 할 때는 막 이렇게 XY가 섞여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X끼리만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보통 이제 구분을 하기 좋은 것들은 X끼리 있든 XY가 섞여 있든 간에 요 차수 기준으로 좀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전개를 하시면 이렇게 되죠. 요렇게 되는 거 알지? 그렇게 되면 얘가 X에 관해서는 3차식, Y에 관해서는 2차식이 되는 거지. X에 관해서는 3차식, Y에 관해서는 2차식.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차수로 구분을 하고요. 우리가 항 같은 경우를 이렇게 막 여러 개가 섞여져 있으면 걔네들을 나란히 쓸 수 있는데, 걔네들을 기준을 가지고 보통 쓰시면 보통 이렇게 쓰지. 2차를 제일 앞에 1차 그 다음에 요거 상수항 이렇게 뒤에 이렇게 쓰면 요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림차순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차수가 내려가죠. 그래서 2차, 1차 상수 이렇게 되는 걸 내림차순으로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항을 어떻게 정리를 해봐라 라고 하면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대신 x, y가 섞여 있으면 이걸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봐 라고 하면 어떤 게 이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x에 관해서인지 y에 관해서인지. 그래서 x에 관해서라면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이렇게 쓰시는 게 좋아요. 앞에 거를 약간 상수 취급해서 상수의 x세제곱, 상수의 x제곱 이런 식으로 쓰시고요. 만약에 y에 관해서 정리를 해봐라 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서 요것도 이제 상수 느낌, 그리고 이렇게 되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써주시면 이게 내림차순 정리예요. 물론 거꾸로 되는 오름차순 정리도 있는데 오름차순 정리는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내림차순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뭐 거기 기타 등등들은 이제 거기 있는 내용들이고요. 우리가 계수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계수가 뭔지 아니 혹시? 예. 예를 들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봐. 여기서의 계수는 어떤 애들이지? 그치? 요거 보통은 이제 x나 y 같은 것들을 문자로 보고 그 다음에 a, b, c 같은 거를 상수로 보는데 요런 애들 이제 x제곱의 계수는 뭐니? 라고 하면 a, x의 계수는 뭐니? b, 그리고 뭐 이제 상수항 c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그래서 요런 것들이 계수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제 용어들은 다 정리가 됐고요. 다항식 정리 방법 내림차순, 오름차순 이야기했고 한번 넘어가 봅시다. 우리가 다항식에 덧셈과 뺄셈을 할 건데 덧셈 뺄셈 하는 거는 차수가 같은 애들끼리 계산을 하면 되거든. 이거 한번 해보자. A가 뭐냐면 이거예요. 그리고 B가 뭐냐면 2x제곱 빼기 x 빼기. 자, 이렇게 돼 있어. 구하라고 하는 게 만약에 A 더하기 B라면 두 개를 더해서 A 더하기 B로 하고 여기서의 계산은 차수가 같은 것들끼리 계산을 하겠지. 그래서 얘가 2차끼리, 1차끼리, 그리고 상수항끼리 이렇게 되는 거 알겠니? 그리고 만약에 뭐 빼라 라고 한다면 또 2차끼리, 또 1차끼리, 상수항끼리. 이거 왜 6이야? 됐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덧셈 뺄셈 같은 경우는 별로 어렵지 않죠? 조심해야 될 건 뺄셈 같은 거를 할 때 A 빼기 B 같은 걸 할 때 이 마이너스가 여기도 붙고 여기도 붙고 여기도 붙어야 되는 거, 그것만 좀 조심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교환법칙, 결합법칙 성립하는 거는 그다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니까 넘어가 봅시다. 자, 그래서 마플 개념익힘 1번 한번 볼까요? 1번 한번 봅시다. A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B가 저렇게 되어 있고 저렇게 되어 있대요. 우리 이거 그럴 리가 없는데 그냥 일반 동영상인데? 몇 분, 몇십 분 지나가 자동으로 꺼진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진짜? 설정이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니야? 왜냐면 이걸로 여러 번 찍었었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적이 별로 없었는데. 보통은 이제 재난 문자 오면 꺼지고 뭐 그런 거 빼고는 없었는데 오늘은 재난 문자도 아닌 것 같은데 꺼졌네.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요거 보시면 이거 이제 계산 문제거든요. 1번 보시면 계산 문제인데 다 풀지는 말고요. 이거 되게 더럽고 길 테니까
다 풀지는 말고 하나만 풀어봅시다. 2번 한번 풀어보자. 2번만. 2번이 이거예요. 에다가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다가 A가 주어진 식이 있고 B가 주어진 식이 있고 C도 주어진 식이 있으니까 여기다 다 집어넣고 계산을 하지 마시고요. 일단 먼저 얘를 정리를 하고 계산하는 게 낫겠죠.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얘가 A를 한번 보시면 여기 2A인데 여기가 6A, 그래서 A가 8A 되는 거 아시겠어요? 두 번째, 여기 2B인데 B는 없죠 뒤에. 그래서 그리고 빼기 30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 이제 A 자리에 여기 A 를 집어넣고 B 자리에다가 B를 집어넣자. 집어넣고 C 자리에다가 Z를 집어넣으면 끝이겠죠? 플러스 X.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 전개 좀 귀찮지만 해봅시다. 이게 요래 가죠. 에다가 빼기 3이 요래 가니까 플러스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요거하고 요거 삼척끼리 일단 모을게. 그러면 얘가 19 빼기 19 에다가 2차 모아보자. 여기 없고 여기 그러면 22. 그 다음에 상수항 모으면 여기 없네. 30이죠. 아, 1차를 빼먹었네. 1차 이거 4x 빼기 3x, 그래서 x 상수항이 30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간단한데 애들이 생각보다 많이 틀려. 이런 거 틀리겠나 싶지만 그렇지 않니? 사실 틀리겠나 싶잖아. 이거 해가지고 그냥 이거 집어넣은 다음에 이거 전개해가지고 3차끼리 하고 하면 되는데 생각보다 많이 틀리더라고. 그래서 얘들은 계산 좀 조심해서 푸시는 거 보고 좀 신경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수학의 오답지를 분석을 한번 해보면요, 수학의 오답의 50% 이상이, 절반 이상이 계산이야. 애들 틀리는 거 보면 절반 이상이 계산으로 틀려요. 자기들은 뭐 어려워서 틀렸다 아니면 뭐 실수해서 틀렸다 인데 대체로는 다 계산. 그래서 계산이 이제 여기 다항식의 계산부터는 애초에 단원 자체가 다항식의 계산이잖아. 그래서 더러운 식들이 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식이 막 엄청 길고 복잡한 식들도 있을 건데 그런 거 푸는 거를 막 복잡하니까 풀기 싫어 하시면 그런 애들도 꽤 많거든. 복잡해서 풀기 싫어하는 애들. 그러면 잘 못 풀어요. 그래서 복잡해도 끝까지 좀 파고들어야 돼. 알겠니? 그래서 좀 계속 뭐야 이게 맞아? 싶은데도 한번 가봐야 돼요. 그게 만약에 네가 계산을 잘못하든 아니면 잘못 들어간 길이든 간에 일단 거기로 일단 가봐야 돼. 왜냐면 가봐야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갈림길에 섰을 때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된다를 경험 삼아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갈림길에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일단 다른 길로 들어갔으면 좀 복잡하고 이상하다 싶어도 끝까지는 가봐. 알겠지? 보통 이제 이상하다 싶으면 멈추고 모르겠는데요 하는 애들 있거든. 그러면 이제 얘가 어디까지 가는지를 모른단 말이야. 근데 이제 문제에 따라 이쪽 길이 맞을 때도 있어. 이쪽으로 해서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 근데 그런 애들은 이제 여기서 막 멈추고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발전하기 힘들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끝까지 한번 풀어보시는 게 좋아요. 자, 2번으로 가봅시다. 11번, 11페이지. 당식의 곱셈과 나눗셈. 자, 곱셈 나눗셈 한번 해볼 건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분배 법칙이죠. 분배 법칙 알고 있지? 이거요. 그래서 요거 분배 법칙을 할 거야. 근데 이제 여기 A 자리랑 BC 자리에는 이것저것 다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A가 단순히 항 하나짜리인 게 아니라 항이 여러 개짜리일 수 있고 B랑 C도 이제 여러 개짜리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러 개짜리랑 여러 개짜리 곱하기가 되겠죠. 그런 거는 뒤에 가서 조금 더 해보고요.
우리 그 지수 법칙 한번 해봅시다. 이거 하기 전에 이제 이거 항을 곱하기 시작을 하면, 곱하기를 시작을 하면 차수가 뭐 2차 곱하기 3차, 뭐 2차 곱하기 5차 또는 2차를 제곱하는 일도 생기고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들이 그 지수가 어떻게 바뀌는지 지수 법칙 한번 봅시다. 혹시 기억 다 하시나요? 요거 하면 뭐가 되죠? A에 더하기 되죠? 이게 왜 이렇게 되는 줄 아니 혹시? 그냥 외웠어? A의 M승이라는 게 어떤 뜻이야? A를 N번 곱했다는 소리지. A의 N승이라는 건 어떤 뜻이야? N번 곱했다는 소리지. 그럼 A를 총 몇 번 곱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니? 간단하지? 네. 그리고 이거 M의 N승 한번 해보자. 이거 뭐죠? MN이겠지? 이게 왜 MN이 될까? A의 M승이라는 건 뭐야? A를 N번 곱했다는 소리잖아. 근데 이거를 몇 번 했다? 그러면 얘 똑같은 애가 요렇게 해서 똥똥똥해서 이 똑같은 애가 몇 개 있다? N번이 있는 거지. 그러면 M개가 N번 있으니까 A가 총 몇 개 있다? Mn개 있다. 이해되니? 그래서 이게 Mn승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요거 하면 이게 각각 되는 거 아시죠? 조심해야 되는 건 더하기나 빼기에서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둘의 차이가 뭐야? 얘는 곱하기지, 얘는 더하기 빼기다. 더하기 빼기에서는 성립하지 않아. 조심해야 돼. 그래서 곱하기에서만 요게 성립하는데 왜 요게 성립할까? 얘는 그러면 AB 곱하기 AB 곱하기를 계속 했다는 거잖아. 근데 곱하기니까 자리 바꿔도 문제 없지. 그러니까 A는 A끼리 묶고 B는 B끼리 묶으면 A가 총 M개고 B가 총 M개. 그래서 각각의 M개씩. 이해되니? 오케이. 그래서 이게 지수 법칙이고, 이거 은근 좀 복잡하죠? 이거 AN승인데 이거 은근 복잡하죠? 막 M이 클 때 N이 클 때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계산은 그냥 이거 분수꼴로 만든 다음에 약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분수꼴로 만들어서 약분한다. 그러면 얘가 크면은 위에가 남고 밑에가 크면 밑에가 남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네가 그 고1 끝, 그러니까 1년 뒤쯤 되면 고1이 끝나고 나면 수원이 이제 2학년 때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고1 겨울방학 때쯤은 이제 수원을 배우겠지? 그러면 이제 수원을 배우면 이 지수 법칙이 아주 심플하게 결론이 나요. 요거 하면 그냥 이걸로 해버리자. 이걸로 결론이 나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주자면 뭐 쓰셔도 좋습니다. 간단하게 알려주자면 그러니까 네가 써먹어도 좋다고. 이게 왜냐면 이렇게 하면은 이게 만약에 밑에가 커버리면 다른 게 나오지 않나요? 라고 하잖아. 생각할 수 있잖아. 예를 들어 A의 예를 들어 5승 나누기 A의 3승이라면 A의 5-3에서 A의 2승 하면 문제 없는데, 문제는 얘가 3승 나누기 5승이 돼버리면 3-5가 돼서 마이너스가 되는데? 맞지? 그리고 이거의 결과는 A의 5승분의 A의 세제곱이니까 A 제곱분의 1이잖아. 맞지?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결을 해버리면 되냐면 얘를 얘라고 해버리면 되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승을 분의 1이라고 하자. 그럼 A의 마이너스 2승은 A 제곱분의 1인 거지. 그러면 A의 마이너스 5승은 뭐겠다? A 5승분의 1이라고 해버리면 해결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수원에서 배우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굳이 다 나누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수원에서는 요렇게 해결을 해요. 그리고 같을 수도 있잖아요. A의 5승 나누기
A 5승이면 A 5 빼기 5니까 0승 되는데? 근데 얘가 어차피 결과는 뭐야? 1이잖아. 그럼 우리 0승을 1이라고 하면 해결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수원에서는 어떤 걸 어떻게 되냐면 세로 정의를 두 가지를 하면서 얘를 식을 간단하게 만들어 버려. 그러니까 어떤 거 두 가지를 정의를 하냐면 마이너스 있는 걸 분의 1이라고 하자. 두 번째, 0승은 1이라고 하자. 요 두 가지를 정의를 딱 해버리면 이 식을 뭐 m이 클 때, n이 클 때 둘이 같을 때로 나눌 필요 없이 그냥 요거 하나로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이해가 되니? 요거는 이제 나중에 수원에서 배울 건데 뭐 요 정도 개념은 그렇게 뭐 볼륨이 크지도 않으니까 뭐 한번 들어서 나중에 뭐 네가 나누게 할 때 좀 편하게 써먹을 수 있으면 써먹으셔도 좋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저렇게 이제 쓸 수 있다. 이제 전개 한번 해봅시다. 전개를 할 건데요. 우리 이거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 한번 봅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오늘 해볼 것은 항의 생성 원리야. 항의 생성 원리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잘 봐. 얘네들의 곱하기는 어떻게 되냐면 A가 요래 가고요. B가 요래 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식이 AC 더하기 AD 더하기 AE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BC 더하기 BD 더하기 BE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이제 풀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저렇게 푸시면 되고요. 뒤쪽으로 넘어가서 나눗셈도 있는데 나눗셈 하기 전에 걔는 좀 뛰어넘고요. 그래서 2, 3, 4는 좀 뛰어넘고 저기 저기에 있는 이거부터 봅시다. 곱셈 공식부터 봅시다. 우리가 곱셈 배우고 곱셈 공식으로 넘어가는 게 흐름이 좋으니까 곱셈 공식부터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어디냐면 16페이지. 그래서 곱셈 공식을 해볼 건데 곱셈 공식이 몇 개는 아는 거 있지. 거기 보시면은 1번 알 거고 2번 알 거고 그 다음에 3번은 왜 해놨지? 3번 그거 필요 없는데 4번 알 거고 5번도 알 거고 6번 모르겠네. 맞지? 6번 모르고 나머지 다 알지? 3번은 저거는 괜히 저기 적어놨네? 아무튼 뭐 알아두면 되니까.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봅시다.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건 A 더하기 B랑 A 더하기 B를 곱한 거지. 그러면 우리가 요거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네, 요거 계산하기 전에 요거 아까 여기서 언급을 안 한 게 하나 까먹은 게 있네요. 보세요. 아까 요렇게 해서 전개를 했잖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번 봐봐. 왼쪽에 있는 걸 주황색으로 표시를 하고 오른쪽에 있는 걸 파란색으로 표시를 한번 해보시면 이게 보시면 주황색을 한번 색칠을 해보면 이렇게 되고요. 파란색 색칠을 해보시면 이렇게 돼요. 되냐? 그러니까 다항식을 해서 전개를 한다는 말은 결국 왼쪽에 괄호 안에 있는 거 한 개, 오른쪽에 괄호 안에 있는 거 하나 해서 둘이 만나면 항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야. 오케이? 여기에서 만약에 A가 나오고 여기에서 D가 나온다면 AD가 나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항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A 더하기 B의 제곱을 물론 이렇게 A제곱 더하기 AB, AB하고 B제곱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걸 어떤 관점으로 볼 거냐면 이렇게 봐봐. A가 나오고 A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렇게 두 개 곱해지면 항이 하나 만들어지겠지? 그리고 어떤 케이스가 더 있니? A가 나오고 B가 나올 수 있고 B가 나오고 A가 나올 수 있지. 그러면 얘들은 AB가 될 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B가 나오고 B가 나올 수 있죠. 그러면 B제곱이 될 거야. 그러면 얘를 이제 다 더해주시면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얘는 요런 방식은, 요렇게 이제 보는 방식은 그 항을 여러 번 곱할 때, 세제곱 같은 거 곱할 때가 조금 더 잘 보입니다. 요거 일단 6번까지 하고 거기 뒤에 이제 세제곱하고 뭐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6번이 거기 4번, 5번은 다 아시죠? 4번 알지? 알아볼라? 알지? 요게 앞에가 합이고 뒤에가 곱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여기서 일로 가는 거꾸로 가는 그 인수분해도 하지 않았어? 중3 때 하지, 간단한 거. 요렇게 여기 A, B 해가지고 두 개 더해서 A, B 되면은 요거 되잖아. 요거 하죠. 그리고 요래 해서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가지고 가는 것도 하지. 기억나니? 그치. 그런 거 이제 할 때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저 5번 같은 경우는 5번도 그 전개하는 것 정도는 다 할 거야, 그지? 그래서 6번 한번 해봅시다. 6번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의 제곱은, 그럼 얘가 이건 거잖아. 그럼 생각을 해보자. AA가 나왔을 때 A 제곱이겠지. 그러면 같은 것들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B, B, C, C 나올 거니까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되겠지. 다른 게 나오는 케이스를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AB 있고 AC 있지. 그 다음에 AB 있고 BC 있고, 그 다음에 AC 있고 BC가 있을 거 아니야. 잘 보시면 AB가 두 개고요. BC도 두 개, CA도 두 개라서 요렇게 나옵니다. 되니?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 제곱은 요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아까 A 더하기 B의 제곱이랑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C가 늘었으니까 C 제곱이 하나 생겼고요. 원래는 AB밖에 없었는데 C가 늘면 C가 A랑도 붙고 B랑도 붙으니까 BC랑 CA가 붙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랑 연관시켜서 외워주시면 외우는데 별로 어렵지는 않을 거다. 됐어요? 거기 있는 뭐 네모칸에서 하는 설명도 있는데요. 저는 뭐 그거가 굳이 그렇게 뭐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나 싶어. 넘어가 봅시다. 굳이 이렇게만 해도 되지 않을까? 자, 곱셈 공식 보시면 이거 한번 보자. 자, 요 항의 생성 원리에 따라서 한번 해볼게. 자, 우리가 내림차순으로 보통 쓰잖아. 그럼 생각을 해보시면 x가 이렇게 있으면 x 3차가 제일 크겠지. 그러니까 x가 제일 많이 나왔을 때는 여기서 x, 여기서 x, 여기서 x가 나왔을 때일 거야.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x 세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은 x 2차일 거 아니야. x 2차인 케이스는 여기서 x, 여기서 x하고 여기는 상수가 나와야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상수가 나올 수 있고 여기서 상수가 나올 수 있죠. 이렇게. 맞니? 요 케이스를 생각을 해보시면 x 2차인데 여기는 cx제곱, bx제곱, ax제곱이니까 여기서의 이 녀석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 이제 1차를 생각을 해보시면 x가 하나고 상수가 두 개지. 그러면 bc가 있고요. 그 다음에 x가 여기 있고 ac가 있고, 그 다음에 ab가 이렇게 있겠지. 얘 같은 경우는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의 x 이렇게 될 거야. 마지막으로 상수 3개만 나오면 abc가 되겠죠. 됐어요? 얘네들을 다 더하면 고구 전개식이에요. x 세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x제곱, ab, bc, ca, x 더하기 abc 되겠네요. 됩니까? 그래서 이것도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외울 것들이 좀 있죠. 왜 외우라고 하냐면 그냥 이거 전개 그때그때마다 전개하면 되지 않아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고등학교 수학에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누가 이걸 전개하라고 문제를 내냐. 이 전개를 여러 가지 복잡하게 좀 꼬우거나 어디다가 막 제곱을 붙이거나 이 숫자를 좀 꼬우거나 아니면 전개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진행이 되는 어떤 문제들이 더 있거나 이런 식이야. 근데
이걸 전개를 거쳐서 뒤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어느 세월에 이걸 전개를 하고 있냐고. 그치? 이게 딱 보이면 이렇게 써야 돼. 아, 이거 전개하면 이거지. 쫙 쓴 다음에 그 다음 뭐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얘들을 외워줘야 되고요. 또 두 번째로 인수분해를 할 거야. 이거 곱셈 공식 다음 단어는 인수분해거든? 우리 곱셈 공식도 해보고 거꾸로 가는 것도 해봤잖아. 그지?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쪽으로 가려면 인수분해는 이걸 안 외우고 얘가 보이겠어? 당연히 안 보이지. 이걸 외우고 있어야 얘가 보여요. 오케이?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제가 이제 곱셈 공식 단원을 진행을 하고 나면 시험을 칩니다. 왜요? 아니 저런 거 이런 거 안 하고요. 이런 거 말고 공식만 뭐 1번, 2번 있잖아. 그지? 그거 왼쪽 거를 쫙 적을 테니까 오른쪽에 거를 적으시면 돼요. 그거 이제 외워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워오셔서 왼쪽 거를 쫙 적어줄 테니까 오른쪽 거를 쫙 적으시면 완성인 거죠. 오케이. 그래서 곱셈 공식 단원에서는 얘들을 꼭 외워줘야 되니까 암기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아요. 오케이. 내가 지금 해주는 거는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지만 결국은 외워야 되는 거긴 해. 알겠죠? 대신 뭔가 모양이 이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모양이구나를 이해하고 있으면 좀 외우기 좀 편하지 않을까. 자, 그래서 항의 생성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되고요. 거기 빼기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봐. 거기 보시면 2번이 x 플러스가 아니라 빼기 빼기 빼기죠. 빼기 빼기 빼기면 요게 빼기 빼기 빼기일 테니까 여기 마이너스 하나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는 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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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야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로 바뀔 거니까 얘는 그냥 플러스일 거고 얘만 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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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마이너스가 붙겠지. 그래서 거기 공식 한번 봐보세요. 거기 2차항의 마이너스, 상수항의 마이너스 보이십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게 2번 곱셈 공식이고요. 3번 곱셈 공식 한번 해보자. 시간이 다 됐잖아. 잠깐만. 시간이 몇 분이죠 지금? 예. 40. 그 뻘소리 하다가 오래 걸렸잖아. 2번 곱셈 공식까지? 일단은 거기 보시면 곱셈 공식이 2번이 있고요. 곱셈 공식 3번 있고요. 거기 뒤에 보시면 곱셈 공식 4번까지 있거든요. 4번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숙제는 별건 아니고 곱셈 공식 그 1, 2, 3, 4번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좀 외워오세요. 예. 왜냐면 요번에는 문제를 많이 안 풀어서 문제로 나가는 숙제는 별로 없단 말이야. 진도 나간 거 원래 풀어오는 게 숙제거든. 그리고 이제 풀어온다라는 거는 풀고 나서 채점까지 해서 틀린 거 땡땡땡 한 다음에 그거 이제 만약에 틀린 거가 계산 실수였다면 세모 쳐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되게 심플하죠? 그렇게 하는 건데 요번에는 문제라고 해봐야 그거 나눗셈은 뛰어넘었고 한 문제밖에 안 풀지 않았나? 개념하느라. 그치? 그래서 거기 밑에 있는 유제, 거기 밑에 확인 유제, 변형 문제, 발전 문제 그 정도 하고 예, 그 정도만 풀어오시면 될 것 같고 거기 보이죠? 14페이지? 14페이지 아닌가? 거기 보기랑 이런 애들도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통은 이제 유제부터 푸니까 그거 풀어가지고 그거 푸시고 나눗셈은 뛰어넘었으니까 그 곱셈 공식 그 1번, 2번, 3번, 4번 있죠. 그거 좀 외워오시면 될 것 같아요. 1, 2, 3, 4번 같은 경우 3번, 4번 같은 경우는 내가 안 풀어줬지만 전개는 안 해줬지만 다음 시간에 해줄게요. 다음 시간에 전개해서 왜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건데 어차피 이거 전개하면 이렇게 된다를 보여주는 거라서 뭐 외우는 거랑은 크게 상관없지 않을까. 오케이. 그래서 그거 이제 4번까지 한번 공식을 외워오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그거 외운 거 한번 시험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렇게 하고 오늘은 마무리 하도록 하자. 오케이, 수고했다. 그러면 예. 15 정도.
남선생은